자, 녹화했고요. 이어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번에 봤던 거는 LRU랑 페이징 교체 전략들을 좀 보고 LRU에서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구현하는 거. 그거에 대한 제가 좀 하다가 인터넷이 종료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LRU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 요거를 일단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짜 구현 LRU가 아니지만 뭔가 근사한 LRU로 구현하는 거 레퍼런스 비트를 갖도록 한다. 각각 페이지별로. 그래서 periodic interval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영인 페이지를 교체한다. But we do not know. 하지만 reference order는 모르고는 고려하지 않음. 오케이.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2번 준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인터넷이 이번에는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각 페이지별로 페이지를 1, 2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각 페이지별로 레퍼런스 비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리만 따지면 처음엔 다 일단 0으로 세팅을 하고 뭔가 레퍼런스 되고 레퍼런스 시 1이 된다 이런 게 찍히겠죠. 1 근데 이 next big term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페이지가 교체가 돼야 될지를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를 일단 또 갖고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서 1일 때는 0으로 바꾸고 이제 여기서 0인 친구를 발견하면은 걔는 이제 넥스트 빅팀에 해당되면 사실 0인 페이지 넥스트 빅팀이면서 레퍼런스 비트 0인 페이지를 교체한다 이런 게 아닐까요? 컨텐츠 페이지 리콜드 이게 또 다르구만. 레퍼런스 비트를 갖고 영인 페이지를 교체하는 건 일단 요거까지는 맞는데 LRU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그린 거가 세컨드 찬스구나.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 세컨드 찬스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요거가 클락 알고리즘이란다고 0을 찾아서 교체 기회를 2번 준다. 그쵸? 1일 때랑 0일 때 2번 주는 거니까 어드밴스 포인트 보면 요거 알고리즘은 위에랑 여기서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할 페이지가 레퍼런스 1이면 1일 때는 페이지를 교체하지 않고 레퍼런스 비트 0으로 변경하고 그 0을 레퍼런스 비트 0을 찾을 때까지 계속 포인터를 어드밴스 한다.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쭉 찾고 0인 내에 발견하면은 오케이 너 교체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근사인 거죠. 결국 최근에 사용된 애들은 1이 계속 남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느낌.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카운팅 알고리즘. 요게 이제 LFU 리스트 프리퀀트리 유즈들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에서 지금은 비트로 이렇게 했지만은 뭔가 레퍼런스 이번에는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를 갖게끔 해서 개수로 아까는 시간적인 고려였죠. LRU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는 이제 빈도수 가짐으로 해서 그냥 요걸 추가적으로 이거가 이제 비트가 아니라 뭐 인티저 밸류나 그렇게 가질 것 같아요. 가장 적게 사용된 페이지를 카운트가 가장 작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카운트가 같으면 어떻게 하지? 카운트가 뭐 같은 경우는 LRU를 또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질문해가지고 알아낸 거라 말씀하시기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LRU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 썼고 알로케이션 할당하는 거 이전의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은 페이지 폴트일 때는 빅템을 고르는 거 이게 이제 픽스 알로케이션 프레임을 고정적으로 할당을 했다. 근데 만약에 페이지 폴트 시 그래서 생긴 시에 하나 이상의 둘 이상의 프레임을 할당하는 건 하는 느낌. 이게 이제 픽스드랑 그래서 페이지 폴트 시에 알로케이션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 뭘로 할 수 있냐? 픽스드랑 픽스드 알로케이션이랑 priority allocation. 픽스드 알로케이션은 요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할당하고 요거는 프레임을 다 할당한다. 픽스드 알로케이션은 이전 방법이랑
사실 equal allocation 보면은 100프레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 예시로 프레임 파일 프로세스별로 20프레임을 할당한다. 근데 proportional allocation은 프로세스의 사이즈에 따라 비율로 오케이 그냥 뭐 allocation A allocation 사이즈는 프로세스 사이즈, 토탈 사이즈와 토탈 프레임스 그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priority allocation 경우는 proportional allocation scheme 프로세스의 중요도에 priority를 따라서 프레임을 할당하는 의미가 있겠죠. 아니 더 그냥 priority가 D가 높은 프로세스 더 많은 프레임을 할당을 한다. 이 차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좀 봐야겠네. 이전에 replace 페이지를 하나 선택해서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밑에 페이지를 고르는 식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 fixed allocation. 페이지 폴트 발생하며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 내에서 폴트 둘 이상 프레임을 할당하는 건 어떨까? 오케이. 근데 폴트시가 많아. Why not consider creating one or more page?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러면은 픽스랑 다이나믹 페이지 폴트시에 교체해줄 할당된 그러니까 이거는 할당된 개념인데 할당된 프레임 내 교체할 페이지 선택합니다. 동적 할당을 하면은 여유적인 프레임을 할당할 수 있다. 프로세스가 필요한 때에 따라서 프레임 수가 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프레임 좀 말이 이상한데 시에 임의로 프레임을 할당해보자. 시에 상황에 따라 베리어블한 프레임 넘버 할당 이렇게 적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컨셉 글로벌과 로컬 알로케이션에 대한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 프레임을 보려고 오케이.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글로벌 로컬 그 차이죠. 그러니까 전체 프레임에서 교체 페이지를 찾고 프레임을 찾는다. 즉 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이 가능하고 로컬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별로 자신만의 프레임이 있다. 할당된 자신의 프레임 셋에서 교체 프레임을 찾는다.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스트레싱에 대한 컨셉. 스트레싱 이게 스트레싱이라는 뜻이 요거가 이제 찍질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싱 뭐 보면은 도리깨질, 채찍질 그런 느낌. 탈곡장 스트레싱을 그래서 요건 뭐냐? 프로세스가 페이지 폴트 레이트 높아서 프로세스가 거의 실행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어서 페이지 폴트가 계속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제 요럴 때는 결국은 low CPU utilization이 일어나고 딱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스트레싱에 대한 그걸 좀 보면은 즉 size of locality 이게 이제 지역성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size of locality가 토탈 프레임 사이즈에 비해서 토탈 메모리 사이즈에 비해서 클 때 그래서 요거 그림이 있는데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생냐면은 이런 식으로 CPU utilization이 이쪽이고 여기가 멀티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 레벨이 너무 높을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여러 가지가 다 사용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 많이 사용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는 구간이 여기가 이제 스트레싱 구간이다. 스트레싱 이쪽 떨어지는 구간 이것도 간단한 느낌이니까 워킹 셋 모델 스트레싱을 방지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컨셉이 템포럴 시간 지역성 최근에 사용하는 페이지 미래 사용할 고 스파셜 로컬리티 현재 사용한 페이지와 인접한 페이지는 미래도 사용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인접한 페이지라는 거는 메모리 주소가 인접하는 최근에 사용한 거는 미래 사용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하는 실제 사용을 한 거를 뭔가 그거를 조사를 해서 그 흔적을 기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표현을 대충 하면은 이제 실행 시간, execution time 그리고 이쪽 위로 가면은 여기 이제 메모리 주소 우리가 흔히 하는 메모리 각각 메모리가 이렇게 주소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그림이 뭔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색칠이 사용량이 이쪽이 많았다 그러면은 같은 메모리 주소가 execution time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이쪽은 바로 이제 temporal locality고 이 인접한 주소별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 이렇게는 그리고 spatial locality
위에 이제 템포럴, 위에가 스파셜. 근데 이거 같은 템포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포문, 인티저 i 뭐 이런 거에서 얘를 계속 참고를 하겠죠, 이쪽 주소를. 그리고 요거는 비슷한 애들끼리 레퍼런스 될 때가 많으니까 그거를 하고자 뭔가 워킹 셋 모델. 요거는 이제 로컬리티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based on assumption of local. 이 스페셜 로컬리티랑 템포럴 로컬리티를 고려를 했다. working set 윈도우 타우는 시즌 페이지의 집합, fixed number of 페이지 타우 시간 동안 사용된 윈도우는 페이지 레퍼런스. 오케이. 레퍼런스 되는 페이지에 고정된 수라고 하고, working set size i, working set of process pi에 나왔다. 요거가 결국 워킹 셋 윈도우라고 하고, 이제 페이지 고정. 요게 이 윈도우니까 이게 작으면 전체 로컬리티를 포함하지 못해. 레퍼런스 때는 그죠? 그냥 이게 몇 개를 넣을 수 있냐, 그 윈도우 안에. 여기 크면 당연히 다른 프로세스의 로컬리티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로컬리티만 싹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보면은 D는 이걸 다 저하는 건데 total demand of frames 가로 열고 i라고 해야겠다. pi. 즉 이거는 뭐냐? total demand frame. 그러니까 진짜 요구되는 프레임 전체 모든 working set of process들의 걔네들을 다 합친 거니까 모든 프로세스의 working set 사이즈 이 맞지 않을까? WSS working set size WSS 맞네요. How much memory an application needs to keep working. 사이즈였으니까 working set size of라고 하는 게 낫다. 그래서 total dimension frame이 이제 D라고 했고, 여기서 보면은 if D가 이게 M 전체 메모리, 요거가 total frames M이었나? 안 나는데 이게 이제 actual memory size. 전체 요구되는 게 메모리 사이즈보다 더 크면은 토탈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토탈 frames. 오케이, 프레싱 일어난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서스펜드 몇 개의 프로세스를 연기시킨다. 요구되는 프레임. 워킹 셋 이그샘플을 볼까? 알고리즘까지 워킹 셋 샘플. 그래서 보면은 사이즈 뭔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페이지 레퍼런스 테이블을 레퍼런스 스트링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W working set T가 몇이라고 할까? 어떤 구간을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T0 이쪽이 이제 T고 이쪽이 T1이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부터 2, 5, 2, 3, 5, 2 그러면 working set T1 T0에서 이제 T1 이건 뭐냐? 사실 다 합치는 거죠. 1 working set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T1에서 T2까지는 2, 5고 아니지 1, 2, 5구나. 1, 2, 5 T2, T3는 5가 포함됐지만 뭐 1, 2, 3, 4, 5 오케이 이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좀 물어볼까? 제가 어떤 지역성 고정된 수에 참조된 웹페이지들로 이루어진 창입니다. 델타는 프로세스가 특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델타구나. 델타라고 하자. 그래서 working set example 각 시간창에서의 워킹 셋이니까 그냥 워킹 셋이라는 말이 그냥 특정 시간창? 특정 시간 내에서인가? In the most recent delta total number of pages. 오케이, 뭐가 시간 동안 레퍼런스 된 페이지의 집합이다. 델타 동안. 오케이, 그냥 이거구만. 잘 됐네. 페이지 집합. 근데 이 델타가 작으면은 전체 로컬리티를 포함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많아지는 게 하는 게 낫다. 로컬리티를 다른 걸 포함 안 하게 하고. 그래서 전체에 이게 프로세스별로 프로세스 특정 시간 내에 참조된 페이지. 프로세스별로 참조된 시간 동안 레퍼런스된 페이지 집합. 오케이, 특정 시간 내에 참조된 페이지 집합. 이게 낫겠다. 그쵸. 다른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까지 침범을 할 수 있다. 이게 고정된 수의 참조된 페이지로 이루어진 시간창 내에서 윈도우 내에서 참조된 페이지 집합. 타임 인터벌. 델타가 시간 차인데 fixed number of 아니야 이게 잘못됐어. 워킹셋 윈도우고 그냥 이게 타임 인터벌을 의미하는 거가 맞고 델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X number 페이지 조금 헷갈리네. 타임 인터벌이 아니다. X number 고정된 수의 페이지 참조? 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또? 고정된 수의 페이지 레퍼런스? 그래서 최근 100번 페이지 참조 동안 시간이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R1, R2라고 하죠. T라고 하는 게 헷갈리니까 시간 내가 아니네. 맞네. 그래서 R0에서 R1 시간차 total number of pages referenced in the 이렇게 해야 돼. 가장 최근에 오케이. 특정 요거 내에서 오케이. 고정된 페이지 레퍼런스 윈도우니까 레퍼런스 스트링이 이렇게 돼 있고 그 개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R0, R1으로 조금 애매하다.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예시가 좀 여기에 시작 지점 뭐 이렇게 해놓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끝나는 지점이면서 T1이라고 하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시를. 그러면 이제 요거를 T1으로 하고 결국은 이게 4잖아요. 왜냐면 1, 2, 3, 4, 5지 5일 때는 5개 프로세스 5개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때 사용되는 셋은 저거다. 그리고 요것도 스타트가 여기니까 1, 2, 3, 4, 5, 6 이번 6개네. 6개인데 이번엔 5개다. T2일 때는 시간이고 오케이 이게 낫겠다. 그다음 마지막인 거 페이지 폴트의 프리퀀시 스킴. 이제 가능한 페이지 폴트 레이트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업셋터블한 페이지 레이트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액츄얼 레이트, 페이지 레이트가 업셋터블한 것보다 더 크면은 프레임을 늘리고, 그래서 PFS 스킴은 페이지 폴트 비율을 관리하여서 성능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는 보면은 이쪽이 프레임의 수, 그리고 여기가 레이트, 페이지 폴트. 그래서 프레임의 수가 적으면은 레이트가 뭐 이렇게 그려지게. 근데 각각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여기가 안 되게끔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너무 또 프레임이 많은 것도 별로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것. 됐다? 오케이.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 부분을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페이지 교체에 대한 걸 이어서 했고, 다음 챕터로 오늘 나간 거 다음 보면은 11강 매스 스토리지 위에 거를 좀 지우고 주석으로만 좀 해놓고 됐다. 11 매스 스토리지 스트럭처. 우리가 할 거는 디스크 스트럭처 구조와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리고 디스크 포매팅, 스와핑, 스왑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스왑 공간. 일단은 하드 디스크 이거 한번 그냥 그려볼까? 가운데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있고 주변에 오메가 그냥 이거는 그림 보자. 너무 노가다다. 하드 디스크 그림, 하드 디스크 아키텍처. 오케이. 위키에 바로 그래, 하드 디스크를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위키. 애매하구만. 이번에 이 부분에 이제 CD가 여러 개 이런 느낌. 여기가 이제 촘촘히 각 헤드의 센서 어디를 읽어야겠다. 그래서 요거, 즉 이쪽 하나하나 한 줄을 의미하는 게 트랙, 그리고 여기 가운데 트랙 내부에 어떤 구역의 데이터가 저장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데 구조, 디스크 구조. 먼저 트랙 한 왓. 디스크는 여러 플래터로 구성되고 각 플래터는 트랙으로 나뉘고 각 트랙은 섹터로 나뉘고 섹터는 블락으로 나뉘고 블락은 디스크 최소 단위다. 이런 식. 근데 여기서 실린더가 뭘까요? 좀 상세하게. 자, 내부엔 여러 개의 원형 디스크 플래터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플래터 볼까? 각각 플래터가 있고 그리고 플래터의 각 면은 동심원 모양의 여러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트랙,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원들. 그래서 트랙은 한 면의 데이터는 물리적 경로입니다. 섹터, 그 트랙은 섹터로 나뉘고 실린더는 오케이. 요게 실린더구만. 이쪽 이 같은 요 해당하는 라인들, 요거가 이제 실린더. 동일한 트랙 번호를 가진 트랙들의 집합. 실린더라고 하면은 요거잖아요. 원통 그 느낌이네. 그래서 길쭉하게. 오케이. 그래서 실린더는 같은 트랙의 모음, 같은 트랙 번호의 트랙의 집합. 그래서 이 헤드가 어디를 가는지, 이 헤드. 그래서 결국은 헤드는 특정
플래터의 특정 트랙에 헤드는 각 플래터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그 트랙을 읽고 쓰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고요. 얘를 돌리면서 CD를. 그래서 이 회전축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 헤드는 트랙을 따라 이동. 어떤 트랙을 쓸 건지 이동을 하는 스타일. 나 이제 사실 이것만 이제 알면 구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 디스크 컨티뉴. 디스크 IO의 이제 서비스 타임을 보면은 식 타임이랑 로테이션 딜레이. 식 타임이 이제 이 헤드가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돌아가는 지잉하는 시간이고, 트랙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스크가 아니다. 이 헤드가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헤드가 좌우로 양쪽 면에는 헤드가 있다. 좌우 안에서 바깥으로 각 트랙을 읽힐 때,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앞뒤로 하나씩 있다. 맞네. 플랫터마다 하나씩 존재한다. 양쪽 면. 헤드는 각 플랫터마다 양쪽 면에 양면에 하나씩. 위드 라이트 헤더. 이게 이제 위드 라이트 헤더구나. 오케이. 요건데 하드웨어 구조는 크게 지금 중요하진 않아서, 그래서 식 타임이 헤드가 원하는 트랙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는 시간이고, 로테이셔널 딜레이는 헤드가 원하는 이제 섹터가 디스크 헤드에 도달하는 시간. 요게 이제 섹터. 그 다음에는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 섹터의 데이터를 읽는 시간. 타임 for transfer data. 디스크에서 디스크 버퍼 데이터를, 디스크 컨트롤러에 디스크 버퍼가 있습니다. 요 말인 것 같다. 실제 데이터에서 디스크 버퍼로 옮기는데, 보통은 전체적으로 IO 서비스 타임은 식 타임 플러스 딜레이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인데, 보통 이 식 타임이 훨씬 데이터 식 타임 또는 로테이셔널 딜레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보다 훨씬 크다. 얘네를 줄이는 게 최선이다. 하드 디스크일 때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알고리즘. 오케이. 근데 이제 순서상 갑자기 여기서 솔리드 스테이트가 나오네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스. 요거는 결국은 non volatile memory, 즉 비휘발성 메모리, like 하드 디스크 컴퓨터를 꺼도 된다. 근데 뭐 하드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내구성이 높고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뭔가 가격이 비싸고 생명주기가 짧고, 많이 쓰면은 그 벽이 사라지니까. 일단은 하나씩 지금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하기 전에 데이터 일단 종류를 하나씩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SSD는 크게 막 적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No sick time or 혹시 내구성이 높다는 거는 움직이는 부분이 없음. 즉 이거는 No sick time, no rotational delay가 없다. 오케이, 일단 요 특성은 대충 적으면 될 것 같고, 매그네틱 테이블 볼까? 요거는 그냥 진짜 완전 초반 early backing store이고, 요거는 디스크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그냥 뭐 상대적으로 느리고 가장 로우 하이어키 갖고 있는 데니까 용량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겠죠. 시퀀셜 액세스만 가능한 게 액세스 타임이 느리다. 이게 무슨 말이지? Random access 1000 times slower than. 랜덤 액세스가 디스크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느리다.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헤드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트랙으로 이동하고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순차적인 시퀀셜한 방법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됐다. 이거가 플래터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퀀셜 어세스만 가능하다는 의미네. 오케이, 적을 거는 이 정도면 됐고, NAS, Network Attached Storage. 이거는 버스와 같이 로컬 커넥션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의미한, 그냥 스토리지를 말한다. 프로토콜은 뭐 NFS랑, 이거는 정말 그냥 암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Remote File System 혹은 정리하자. Common Protocol, NFS랑 CIFS 시스템, Common Internal Remote Presence Course를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 마운트랑, 이거를 무엇을 이용하여서 TCP, AP를 사용. 너무 간략한 소개. IS Small Computer System, Internet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SCSI 커맨드를 프로토콜을 IP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그 다음 오케이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 그 IO 타임 줄이 리퀘스트 큐에 있는 IO 리퀘스트 디스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구만. 스케줄링 유닛 리퀘스트는 뭐냐? 스케줄링 유닛. 스케줄링 유닛이다. 근데 요거가 결국은 뭐가 있냐? 타입, read 혹은 write, 블락 넘버랑 사이즈 이런 정보들이 다 number of 몇 섹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리퀘스트 구조를 보면은 파일 시스템에서 OS의 파일 시스템 버퍼 캐시 디스크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에 있는 큐 안에다가 컨트롤러 가서 리퀘스트가 완료되면 IO 스케줄러는 다음 리퀘스트를 선택하고 그래서 디스크 IO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이런 식 타임을 줄이는 게 그러니까 이 평균 IO 서비스 타임에 영향을 주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어서 결국은 식 타임과 로테이셔널한 딜레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식 타임은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로테이셔널 딜레이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특정 섹터를 찾는 거고 식 타임이 트랙을 찾는 거였나? 저 헤더가 트랙으로 이동하는 거고 로테이셔널이 섹터로 이동하는 거. 그러면은 오케이. 그리고 디스크 컨트롤러의 실린더 베이스 핑 디스크 컨트롤러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동일한 트랙 0부터 메모리에 매핑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구나. 새로 실린더 베이스드 즉 메모리가 디스크 컨트롤러 내에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제 실린더 0부, 실린더 1 부분 여기 내부적으로는 각자 결국 그 트랙 메모리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같은 트랙 넘버에 트랙끼리 묶어서 매핑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서페이스로 따지면은 서페이스 0, 서페이스 1, 서페이스 2, 서페이스 3 서페이스는 디스크 면이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실린더 베이스니까 록 트랙 넘버가 0이 이쪽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인 거기 싹 다. 이 부분 뭐 양면이긴 하지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근데 오퍼레이팅 OS는 로테이셔널 딜레이를 계산할 수 없어. 디스크 컨트롤러가 계산한다. 그것보다는 그냥 디스크별로 다름. 일반적으로 디스크 스케줄링 돌아가는 속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틱 타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맞는 트랙을 찾는 그 틱 타임을 어디 트랙을 찾는지 그 헤드의 이동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헤드 이동을 결국 최소화해야 돼. 여기서 이 헤드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뭐 어딘가 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은 먼저 first come first served FCFS를 보면 이거가 즉 리퀘스트 큐에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예시로 리퀘스트 1 순서가 25, 52, 4, 7, 52, 10, 32 이런 데가 있을 때 포지션 of head 22였다고 했을 때 결국 토탈 헤드 무브먼트가 계산을 하면은 21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즉 그냥 22에서 3 이동하고 그 다음에 92까지 이거 뺀 만큼 이동하고 3 뭐 근데 요거는 결국은 식 디스턴스가 너무 크다.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22에서 25까지 3 갔다가 25에서 92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버튼 누르면 1층 갔다가 14층 갔다가 11층 갔다가 다시 2층 갔다가 지하까지 갔다가 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seek time이 너무 길. shortest seek time first라고 요거는 가장 가까운 트랙부터 처리. 그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애들부터 처리를 한다. 즉 위의 예시로 이전 예시로 일단은 이용을 해보면은 결국은 토탈 헤드 무브먼트가 얘는 126이 나오네요. 126 실린더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실린더 베이스였으니까 몇 번째 실린더를 찾는지 어차피 안에서 로테이션 같은 트랙이 다르니까 그렇네. 한번 보자. 이거
아유, 인사하셨는데 채팅이 안 떠서 모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잘못했어요. 늦게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실린더 단위인지 스택타임이면 트랙을 찾는 거 그게 그거.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트랙 번호를 갖은 트랙들의 집합을 의미하니까 트랙은 되게 더 작은 그거니까 먼저 실린더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는구나. 어, 그 뒤에 로테이션은 또 그것도 까봐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디스크가 헤드 동일한 실린더 내에서 이동할 때 물리적 네? 동일한 실린더 내에서 트랙 간 이동을 의미하지만 결국 실린더 간 이동으로 표현이 된다. 뭐 그쵸,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SSTF 같은 경우는 가까운 트랙부터 처리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전체 큐가 왔을 때 이제 전체 큐에서 현재 헤드와 가장 가까운 트랙을 선택해서 간다는 느낌. 그 동작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건 또 엘리베이터랑 다르죠. 근데 사실 이것도 결국 이거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 가장 가까운 트랙만 근데 결국 그러기 때문에 스타베이션이 발생을 한다. 가까운 트랙만 선택해서 원 트랙에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 옥상에 있는 사람 기다리겠지. 스캔. 요거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먼 트랙까지 이동한다. 그래서 이전 예시에서 보면은 요거는 4가 나고 이거 그냥 순서를 다 적어볼까? 어차피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 보자. 그러면은 순서가 R1에서 첫 번째 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다. 표를 그냥 다 같은 이그샘플 쓸 건데 표 스테이트를 미리 표를 였다가 만들고랑 R1, R2, R8까지 해서 제발 그대로 넣어주면 바꿔주고 여기에도 바꿔주면서 요거 이렇게 오케이. 끝에만 해주면 돼. 제발 나와주세요. 돼야하는데 뭐 아무튼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큐 스테이트를 미리 따로 뽑고 처음에 포지셔널 헤드를 예시를 미리 만든 다음에 예시를 이제 뭐라고 그래야지? 올더? 순서는 결국 R1 갔다가 이 맨 처음에 FCFS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온 거 그냥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270. 요거 그냥 ST라고 할까? 스타트 포인트라고 하면은 스타트 포인트에서 됐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걸로 보면은 올더 스타트에서 요거 아니죠? 요거는 확인해 보면 R1에서 가장 가까운 게 R8이니까 3밖에 차이 안 나는 데니까 R8로 가고 그 다음 R5로 가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요거는 아마 직접 해보면 다 되는 거니까 다가 그리고 0과 그리고 전체 뭐지 실린더 넘버는 0에서 100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써 있다가 0 한번 찍고 바닥 찍다가 다시 바운스 돼가지고 S까지 가는 식이네요. 그러면 R3다가 R2 이렇게 끝나는 이제 요거 그리디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도 보면은 가장 먼 트랙까지 이동을 하고 요것도 볼더 스타트 포인트에서 R1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걸로만 짜자작 하는 거였고 그러면은 0 안 찍잖아. 깎할 뻔. 0 안 찍죠 얘는. 근데 얘 밑에가 0을 찍어주고 R1 앞에 있는 숫자들 다 먹어준다. 헷갈리니까 열어둘까. 여기 보면은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처음에 22였다가 R1 갔다가 그 다음 큰 게 R8 그 다음에 R6 그 다음 R3 그 다음 R2 갔다가 다 돌았고 이제 100 한번 찍고 천장 찍은 다음에 쭉 와서 R5 갔다가 R7 R4 이게 끝. 이게 174 실린더 쓴다. 근데 요거는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으로도 들린다. 그러니까 실제 엘리베이터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천장과 그거를 굳이 찍잖아요. 실제로는 가진 않는데 근데 엘리베이터 동작이랑 매우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C스캔 이게 스캔과 비슷하지만 왜 C스캔일까? 콘스턴트 스캔? CCC Circular 스캔 오케이. 괄호 열면 알아서 나와. 얘는 한 방향으로만 갔다가 그러니까 스캔을 비슷하지만 스캔을 한 방향으로만 수행을 하는 느낌. 다른 방향은 디스크 끝에 돌아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동작.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이것도 해주면 R1 갔다가 R8 갔다가
갔다가 사실 진짜 비슷한데 R3 갔다가 R2 갔다가 그 다음 100 찍고 다시 이제 0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부터 R7, R5 나 요거는 195. 그 다음은 C 룩 진짜 6시 찍겠네. 요건 뭐야? 요건 또 C스캔과 비슷한데 오케이 보다 비슷하지만 그 디스크의 끝을 찍지 않고 가장 먼 트랙까지 이동. 그래서 이것도 올더는 사실 위에랑 다를 바 없겠죠? 이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6, 3, 2 찍고 0 안 찍고 바닥 안 찍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171로 계산이 적죠. 요거보다 아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포매팅 피지컬 포매팅 로우 레벨 포매팅 피지컬 로우 레벨 포매팅 Using a disk it must be divided then 디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너가 read write를 수행하기 위해 디스크를 초기화해야 된다. 섹터 단위로 좀만 더 화이팅 해봅시다. 자, 각 섹터별로 헤더 트레일러 컨테인 인포메이션 헤더와 트레일러가 들린다. 데이터로 구성 섹터 넘버 여기엔 정보가 그냥가 추가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 섹터 넘버라는 에러 코렉팅 코드 에러 발생했을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섹터별로 디스크 컨트롤러에 의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거가 어떤 섹터인지 그런 정보들을 각각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쭉 한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헤더와 트레일러를 낀다는 거죠. 또 왜 이러냐 진짜. 그래서 요거가 트랙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전체 피지컬 포매팅 여기 안에 이제 헤더와 트레일러를 걸어서 섹터 넘버랑 뭐 다른 ECC 에러 코렉팅 코드 이런 정보들을 담아준다. 오케이. 근데 이제 디스크 포매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도 보면은 파티션 디스크를 여러 로지컬한 디스크로 나눈다. 파티션으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 이게 로우 레벨 포매팅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로우 레벨한 포매팅을 의미하는 거고 저 섹션별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로지컬로 우리가 메모리 그리는 것처럼 할 때 이 디스크 영역을 파티셔닝을 이용해서 이쪽을 파트 1 여기를 파트 2 그리고 마지막을 파트 3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포매팅 그러니까 이제 OS는 각 파티션을 별도의 디스크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로지컬한 포매팅 이거는 시스템 오브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 디스크를 초기화하는데 어떻게 초기화해? 이니셜 파일 시스템 데이터 스트럭처를 생성한다. 어떤 것들 값을 넣냐? 슈퍼블럭, 프리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논리에 따라서 OS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준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슈퍼블럭과 비트맵 여기 일단 들어와 있는 걸 좀 볼까? 인노드 리스트와 데이터 블럭스. 오케이. 디스크를 전체를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System stores the initial file system data structure. 뭔가 이게 각 파티션별로 파티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한다. 오케이. 요 말이 좀 맞는데. 그래서 이 파티션 안에를 이제 또 로지컬로 표현을 하면은 결국 요거 하나가 이제 요거가 이제 디스크를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한다. 근데 이제 그 OS가 그 파티션 안에 하나의 이제 파티션입니다. 이 파티션 안에 어떤 부분을 로지컬로 포매싱을 한다. 포맷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구성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슈퍼블럭이랑 슈퍼블럭 비트맵 인노드 리스트 데이터 블럭스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는 한번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쓸만하죠? 여기 아래에 있는 애 아마 이거 하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파티션을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여기 나오죠. 슈퍼블럭 주요 데이터 구조 등등인데 하나씩 모르고 좀 그러니까 스페이스 비트맵 etc 인노드 리스트 이거가 사실은 주요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 그리고 슈퍼블럭은 뭐야?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를 저장한다.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고
메타데이터라는 건 정말 정보, 파일 시스템, 프리 스페이스 빗맵, 프리 블락을 표시, 사용하는 블락과 사용 중의 블락을 출력하는 비트맵. 이게 이제 프리 블락 앤드 추적하는 비트맵. 그리고 인노드 리스트는 이게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고 이건 각 파일의 메타데이터구나. 데이터 블락 리스트, 데이터 블락. 이거는 실제 파일부터가 저장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그다음 보면은 스왑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스왑 스페이스, 즉 디스크의 일부분 메모리처럼 사용하고 버추얼 메모리의 일부분을 디스크에 저장한다. 요거 우리 그 전에 버추얼 메모리 부분 맞네. 나왔던 거 개념 같은데? It can be implemented to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됐는지 예시를 좀. 임플리멘테이션은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normal file in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의 파일로서 서브스페이스 사용한다. 예를 들면 요게 페이지 파일 좀 sys 이런 느낌. 그리고 유닉스 서브 파티션을 사용한다. 요거 얘는 특정 어떤 파일로 그 스왑 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유닉스 같은 경우는 파티션을 이용해서 스왑 스페이스 매니저가 얘 같은 경우는 결국 파일 시스템에 관리가 되는. 얘는 이제 스왑 스페이스 매니저, 스왑 스페이스에 의해 관리. 오케이. 그래서 좀 달려버렸는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IO 시스템으로 바로, 너무 피곤한 상태. IO 시스템. IO 하고 그 전에 거 놔두고. 뭐야, 이런 게 만들어졌냐. IO를 해야 되는데 저 슬래시를 넣어버리는 바람에 삐쩍. 그러면은 엔드를 그냥 이렇게 하겠다. IO 시스템 12 IO.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결국 IO 하드웨어가 뭐가 있는지, 하드웨어랑 애플리케이션 IO 인터페이스랑 커널 IO 서비스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은 결국 모던 IO 시스템. 그래서 엄청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IO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프린터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제 CPU가 이제 디바이스 컨트롤러와 전에 봤던 거 컨트롤러의 명령을 전달을 해서, 이제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명령을 전달해서 그거를 컨트롤러와 상호작용. 그래서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뭐냐? 여기 나온 대로 세르 레지스터 that can read, write 가능한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주고, 명령을 뭐 주고 어떻게 할지 레지스터에 넣거나 그러겠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드 두 가지 방식, 즉 CPU가 디바이스 컨트롤러에게 직접 명령을 보내는 방식. 뭔가 일단은 포트 IO를 보면은 스페셜 프로세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트랜스퍼를, 즉 데이터 컨트롤러와 통신한다. 이제 인해라는 인스트럭션, 이게 이제 인텔 X86에서는 이렇게 each device uses a different IO port. 각 디바이스는 포트 넘버를 가진다. 포트 IO 프로세서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컨트롤러와 통신 포트를 갖고 있고, 근데 메모리 맵 IO는 맞네. 이게 포트 넘버 사용하는 거랑 메모리 주소로 매핑시키는 거랑 기억이 납니다. Registers in device controller mapped into device controller register를 메모리 어드레스로 매핑한다. Register set of 그래서 요거는 어드레스는 set by hardware jumper. 하드웨어 점퍼라는 게 있는 설정? 점퍼라고 하는구나. 점퍼 또는 점퍼에 의해 결정 또는 오케이. 어드레스는 부트 타임 때 하드웨어에 의해 프로그래밍 된다.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뭔가 이거 부분이 좀 Sensor address space of device. 오케이. 메모리 어드레스를 통해 디바이스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건데, IO 컴플레시 로드 스토리지. IO는 로드 스토어. 그렇네. 그렇네. CPU 입장에서는 IO도 그냥 메모리로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로드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이제 완료가 된다. 수행된다. 이해가 됐네. 그쵸?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IO 디바이스가 그냥 어드레스 사용된 어드레스는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요 하드웨어 점퍼 여기 뭐야? 이 부분 설명. 고고고. 하드웨어 점퍼 간략하게 나오겠지? 하드웨어 점퍼는 물리적인 스위치나 핀을 이용해 하드웨어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아, 주소를 뭘로 할지를 점퍼 설정에 따라 메모리 주소가 좀 나오려나? 하드웨어 What is jumper? 아, 이런.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 주소가 요 칩 뭐라고 해야 되지? 요 하드웨어에 의해서 정해지는구만. 요런 꼭다리. 그러니까 점퍼에 의해 결정이 되거나 이게 이제 꼭다리 같은 거. 프로그래머가 설정을 한다. 이해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넘어가자. 다이렉트 메모리 DMA. 자, CPU가 직접 디바이스 컨트롤러와 통신하지 않고 used to avoid program I/O for large data. 프로그램드 I/O. 그러니까 I/O가 어떤 메모리 매핑이 되고 어떤 뭐 포트 넘버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장치 컨트롤러 통신하여 CPU가 PIO 직접 통신하는 방법이구나. 두 가지 방법. CPU가 그렇네. 근데 Direct Memory Access는 used to avoid program I/O for 큰 데이터 무브먼트에서 프로그램드 I/O를 비효율적이다. Gives the access to memory. CPU가 비지해지니까 요거를 막고자 gives access to memory bus. DMA 컨트롤러에게 이게 메모리 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 by CPU to transport. 그러니까 CPU를 거치지 않고 I/O 디바이스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6개의 스텝. 1번, 2번, 3번. 볼까? CPU가 device driver is told to transfer this. CPU가 DMA 컨트롤러에게 트랜스퍼를 요청한다. 오케이, 맞죠? 특정 주소 X에 트랜스퍼를 요청을 하고 이제 DMA 컨트롤러가 CPU에게 device driver tells the controller to 이거 순서대로 가야겠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그 컨트롤러에게 트랜스퍼를 요청한다. 그리고 3번 그 컨트롤러가 DMA 트랜스퍼를 initiate 시작 요청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디스크 컨트롤러가 DMA 컨트롤러에게 데이터를 트랜스퍼를 전송하고 5번 Sequence transfers to buffer X. DMA가 알아서 하는 거야. DMA가 컨트롤러가 버퍼 데이터 특정 주소 X에 있는 버퍼에 DMA 컨트롤러 transfer bytes 버퍼 X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increasing memory address 메모리 주소를 인크리먼트하고 오케이 다른 데이터 전송하면서 C를 0까지 디크리먼트를 해서 카운트 완료됐음을 알린다. 오케이. C가 0이 되면 DMA 컨트롤러가 interrupt CPU to signal. 오케이. 이게 이제 CPU에게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트랜스퍼 완료. 요런 느낌. 그러니까 디스크 컨트롤러가 DMA에게 먼저 요청을 해서 DMA가 관리를 하는 느낌이네요. 전송을. 보면은 이제 폴링과 인터럽트. 그래서 결국 이제 완료됐을 때 어떻게 하냐? OS는 IO가 완료되었을 때 CPU에게 알려야 된다. 인터럽트는 IO 디바이스가 보낸다. 근데 unpredictable 서비스 리퀘스트를 handles unpredictable events 시간에 발생.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근데 폴링은 뭐야? IO device puts completion information in IO 디바이스가 레지스터에 completion 완료 인포메이션을 저장한다. OS가 이제 주기적으로 디바이스별로 디바이스 스픽한 스타터스 레지스터를 확인을 한다. Waste many cycle infrequently. 오케이. or 빈번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쓰자. infrequent 이게 이제 흔하지 않고 또는
unpredictable IO에는 비효율적이다. waste of CPU time을 하니까 그러니까 unpredictable한 IO에는 효과적이다라고 해야겠네. 인터럽트는 그죠. 갑자기 확 발생시키는 건데 요거는 이제 OS가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그 차이구나. 폴링은 그냥 넣어두고 폴링이라는 말이 이게 뜻이 인터럽트는 방해하다는 투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뭔가 하는 느낌이네. 이게 이제 투표 방식.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디바이스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하이밴드 with 네트워크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패킷 도착했을 때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 패킷들은 폴링을 해가지고 도착을 어차피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오니까 왔습니다 하는 걸 계속 넣어주게끔 해서 이미 얘가 OS든 뭐가 합을 맞춰 있는 상태니까. 그렇구나. 진짜 오늘 너무한데. 오케이, 4 슬라이드 남았봅시다. 스탠다드 인터페이스 투 디바이스에게 스탠다드한 인터페이스. 오케이, 그래서 종류 블락 디바이스 뭐가 있냐. 이게 이제 블락 단위로 하는 거고 캐릭터 디바이스는 캐릭터 단위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냥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뭐야? 요거 3개 정도가 나왔네요. 이더넷 혹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소켓. 또 디바이스 통해서 접근, 소켓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커맨드 라인, create, connect, listen, accept 뭐 이런. 근데 이제 블록 디바이스는 이제 이거 왜 쓰는지는 알고, 캐릭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받을 수 있겠죠. 입력 하나하나를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캐릭터는 받아야 되니까 명령어는 이 정도만 쓰고 블록 디바이스의 read랑 write랑 seek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이가 나는 디바이스를 또 분류하는 게 블락킹과 논블락킹. 이것도 간단하죠. 블락킹은 결국은 IO 중에 완료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블록되는 걸 의미하고, 결국 요거는 전에 말했던 싱크로너스, 이게 아마 첫 강 때 나왔나? 그리고 논블락킹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세스 블록되지 않고 됐다. 그러니까 시스템 콜이 완료되면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이 발생하면은 시스템 콜이 리턴 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블록이 된다는 느낌. 이제 요게 어싱크로너스 뭐 해야 되지 않나? 싱크로너스 아예 굳이 적지 말자. 됐다. 오케이. 그냥 간단한 컨셉으로 나타난 거였고, 커널 IO 서브시스템? 이건 뭘까? IO의 서브시스템?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Simple example for output. 오케이. 각 디바이스, 그러니까 다른 디바이스들의 뭔가 스탠다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명령어, 이런 오픈이라든지 클로즈라든지 등등든지 뭐 read라든지 write라든지.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의 뭔가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하는 프레임워크다. 인터랙트 상호작용하는 뭐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Provides a framework for cooperating 디바이더와 cooperate 협력하는 거죠. 협력. 근데 시스템이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여기 있네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뭐냐? Device specific code in kernel that interact directly. 요거는 이제 커널에 디바이스 스페시픽 코드를 의미한다. 즉 디바이스 하드웨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디바이스별로 요게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커널에 디바이스 스페시픽 코드가 깔린다. 커널 IO 스트럭처에서는. 그래서 요거 그림이 여기가 있는데, 이거 그림으로 굳이 안 해도 어디 보자. 오케이. 뭔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 스트럭처를 볼까? 커널 IO에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여기에 안에 read, write 이런 걸 했을 때, 그 다음에 커널 안에서는 결국 커널 쪽에 각각 커널 IO 서비스 있고, 여기서 read from us to 뭔가 코드가 있으면 여기서 결국은 read랑 write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고 이거를 마우스 디바이스니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각각
마우스 코드가 있고, 그래서 마우스의 위드 혹은 프린터의 라이트 드라이버 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컨트롤러 마우스 프린터가 이제 컨트롤이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 이어서 커널 IO 서브 시스템을 이어서 보면은 IO 스케줄링도 결국은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깊게는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IO의 리퀘스트를 위올더 하여 디스크의 식 타임을 줄인다. 아니야, 위올더 하여 퍼포먼스 향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디스크 IO 스케줄러의 스케줄링의 걔네들이었죠. STF랑 SC 등등등등 이런 거였고, 그다음 버퍼링 요거가 예전에 처음에 봤던 이제 CPU 속도 차이를 줄이는 거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한 번에 넣어주냐, store data in memory while transfer between 예시가 아니고 속도 차이를 줄인다. 그래서 해결을 뭐 스피드 매치를 하고 트랜스퍼 사이즈 매칭 하는 건 넘어가자. 캐싱은 이제 그거였죠.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패스트 메모리 저장하는 거고, 스풀링. 요거는 이제 스풀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실타래 감기 뭐 이러지 그런 뜻인 건데, 요것도 포랑 약간 비슷하게 그 디바이스의 아웃풋을 디스크에 저장, 홀드한다. That cannot accept interleaved 차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스트림이 얘는 한 번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다가 요거 데이터 스트림이 순서가 섞여서 오케이, 교차된. 즉 그러니까 프린터 스프링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할 수 없고, 동시에 여러 잡을 프린트할 수 없고, 하나의 스트림이 끝날 때까지 다른 걸 기다리게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커널 IO 서브 시스템 더 이어서 보면은, 오케이, 요거는 내가 따로 보면 되고, 동작에 대한 그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이어서 보면은 블러킹 위드 리퀘스트 샘플 1점 리퀘스트 IO를 요청해서 시스템 콜 발생. 2번 Can already satisfy request. 오케이. 이미 리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냐? Yes 하면은 transfer data. What? Yes면은 9번으로 가라고 할. No 면은 10까지도 아닌데 왜? 오케이. 9로 가라고 합시다. No면 3번 결국 리퀘스트 완료가 안 됐으니까 결국 send request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보내고, 결국 프로세스를 블록 시켜야겠죠. 블록 프로세스 if necessary 필요하면은 해주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issue commands to controller, configure controller to block process. 이거 그대로 쓰자. issue commands를 처리하고 컨트롤러에 전달하고 configure controller to block. configure 설정한다. 그러니까 인터럽트 동안 블락 하도록 컨트롤러를 설정? 오케이. 블락킹 위드 위키니까, 그러니까 야 너 그만해 하는 거지. 모니터 디바이스 인터럽트 when IO 즉 디바이스를 감시하고 인터럽트 발생하면은 완료했습니다. 발생하면 인터럽트 시키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IO가 완료되면 인터럽트 발시키고, 6번 IO가 완료되어서 완료 인터럽트를 생성. 그리고 요거 보니까 이게 또 레이어가 있구만. 유저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 안에서부터가 커널 IO 서비스. 그리고 요거들을 두 개를 넣는데 조금 까다로운데, 그 다음 여기가 디바이스를 하고 됐고, 그 다음 여기가 디바이스 6,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다시 7, 8. 근데 여기 사이에 인터럽트 핸들러가 있다.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니까 7번 인터럽트를 받아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 to unblock device signal to unblock. 그 다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골라. 8번 determine which IO가 완료, indicate state change IO가 어떤 IO가 완료되었는지 결정?
indicate state change iOS to indicate state change to iOS IO 서브 시스템 이렇게 알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transfer 데이터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전달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return completion or error code completion 혹은 에러를 알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저로 가서 여기서 IO가 complete with input data available 또는 output complete. 와 오케이.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이려나? 괜찮게 보인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거의 무슨 3챕터를 나갔는데요. 수업을 들은 게 이 정도여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다기보다는 이제 6시 반인데 다음번에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했고 다음 주에 또 하러 오겠습니다.